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 오늘로 열흘째가 됐는데요. 지난 14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을 보니까요. 7.53대 1로 지난해보다 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에 앞서서 접수를 마친 연세대와 포스텍, 카이스트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을 보니까 모두 전년보다 좀 올라갔는데요. 올해 수능이 좀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수험생들의 소신 지원이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 후회 없는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2014학년도 대입에서 합격의 영광을 얻은 주인공과 함께하는 특집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신들이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줄 공신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다빈청 인재 전형에 합격해서 14학번이 됐습니다. 권택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으로 공공인재학부에 합격한 권택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1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서니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내년에 이맘때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14학번으로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한 심소은 학생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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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수시의 꽃 입학사정관제로 교육학과에 합격하여 지금 현재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공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결정적 코치시죠. 꽃보다 상담 청원여자고등학교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좀 수시 접수를 하고 있거나 했을 텐데 오늘 아마 되게 부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말 참고하셔가지고 힘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공신들이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시작하기에 앞서서 9월 넷째 주 토요일에 있을 저희 미니 특강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에 서울시청 시민청입니다. 그래서 토요 미니 특강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특강 주제는 2015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미니 특강 신청은 TBS 홈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게 있으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주인공 14학번이 된 두 선배들은 어떤 노하우를 전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신들이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학번이 된 두 명의 공신, 여러분의 선배죠. 14학번으로 지금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공신들의 대학 생활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권택현 학생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도전하면서 하는 학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입학 홍보대사로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내용들을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고맙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와 달리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 아르바이트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영역들을
이제 하나씩 다 해보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표지 모델을 한 그 장면도 나왔는데요, 화면에. 정말 멋집니다. 대학 생활을 알차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그 합격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시간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 학생은 어떤가요?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바래왔고 또 염원했던 대학 생활이라서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택현 학생처럼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로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장면들이 지금 화면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우리 학생들이 상담을 받았던 그때 당시 화면을 함께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14학번 미래인재를 지망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요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유학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과정들이 굉장히 잘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진로를 설정하면서 그런 학생의 임원의 활동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진로를 설정한 부분, 그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높은 네.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대학도 5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추가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은 입학수정한 전형으로서는요. 특히나 조금만 더 폭을 좀 넓게 가지시고 수시를 쓰시면 좋다는 생각에 제가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HFS 글로벌 인재까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택현 학생이 당시에 상담을 받았던 장면을 함께 봤는데 박문수 선생님께서 그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어떤 네. 학생으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 기억이 상세하게 나는데요. 특히 내신도 1등급대로 좀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네. 활동이 조금 남달랐던 학생입니다. 특히나 학생회장이었던 부분이 대단히 리더십이 마음에 들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작년엔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발을 했었는데 네. 올해 권택현 학생이 중앙대 입학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면을 보신 것처럼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상담을 좀 받았는데 우리 학생 상담을 받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우선 제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이제 교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입시 상담을 많이 받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생님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시다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달랐던 것들이 좀 정리가 잘 됐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심소은 학생의 방송 상담 화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으로 교육 언론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학과나 이 미래인재 전형 자체에 제가 적합한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상당히 우수성이 보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그 비교과 활동,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서 서류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네.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학생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 이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교육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냐라는 그런 네.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학교 활동을 우수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력이나 활동 경험들이 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소은 학생의 방송 상담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았었는데 받아보니까 어땠나요, 소은 학생?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합격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고 또 입학사정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미래인재 전형에 어떤 인재가 부합하는지 또 수시 모집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끝까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후배들한테 본격적인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권택현 학생이 지금 올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입니다. 가장 꼭대기 학과인데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명칭이 작년 학생부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지만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작년 우리 학생 수시 준비도 어떻게 했고 특히 중앙대 합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요? 사실 입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히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있어서도 성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 회장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규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지만 이제 우리는 학생회에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공청회도 열고 직접 지켜나갔던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시까지 연결이 되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경험들이 제가 중앙대학교에 지금 합격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 생활을 진짜 들어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더니 합격이 따라오더라,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심소은 학생은 이 이화여대 교육학과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이화여대 합격을 위해서 어떤 점을 더 중점에 뒀을까요? 저는 2학년 말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류도 준비를 미리 해놨고요.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서적이나 뭐 인용 문구들을 잘 정리해둬서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많이 했고요. 또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네.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약을 지켰던 부분, 이런 부분을 특히 중점시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은 학생은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워서 지원을 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가장 소망했기 때문에 논술,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수시 2차까지 3회를 이화여자대학교를 위해서 비워뒀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교대나 이제 포르투갈어과, 외대 포르투갈어과는 자기소개서를 다르게 써야 해서 좀 고생을 했고, 네. 성균관대학교는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했고요. 여러 개를 쓰려다 보니까 힘들긴 했는데,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 말을 들어보니까 이화여대 정말 꼭 합격을 했어야 되는 학생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2015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전을 마쳤거나 이걸 아직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수시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좀 꼼꼼히 점검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권태현 학생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자기소개서에 학교 이름을 잘못 적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맞춤법이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빼먹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모두 작성된 뒤에는 내가 직접 쓴 글을 한번 마음을 비우고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와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생각에 들 그런 이미지가 비슷한지 맞춰보았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갔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면접을 할 때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점검을 정확히 했다라는 것 같은데 우리 심소은 학생 어땠나요? 네, 저는 태현 학생과 다르게 점검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자기소개서 마지막 부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 꿈에 첫 발을 내딛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출 마감 다음 날에 알게 돼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실제로 여러 수험생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런 실수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검토를 부탁드려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끝까지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이제 수능과 더불어서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 학생들 더 바빠질 텐데요. 자, 그러면 각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능 공부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이 원서 접수 이후의 준비 전략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를 마친 학생들은 다른 준비보다 우선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서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평정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하나하나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 우선 첫 번째 논술 준비를 한 학생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술 준비는 올해 우선 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논술 영향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강력한 수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남은 기간 개인별 목표에 맞는 학습 계획, 수능 계획 수립을 세우시고 우리 실천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논술의 학습량을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6대1 전후의 비율로 해서 수능은 메인으로 가되 그리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대학들이 이제 그룹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구분을 좀 한 다음에 기출 문제와 그리고 모의 논술을
반복해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여러 번 쓰는 것,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한 번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똑같은 주제 여러 번 쓰는 것이 사실은 논술 준비가 더 잘 된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는 대부분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적성고사의 대부분 유형이 수능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적성이니까 정시까지 생각하시면서 수능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학별로 유형을 조금 달리 돼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어가 있는지 아니면 수리가 대놓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대학별로 유형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는 시간 조절 중요합니다. 논술과 달리 시간이 곧 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적성고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 연습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수능 준비는 점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9월 모평 받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9월 모평 가채점을 기준으로 영역별, 단원별, 그리고 유형별로 장단점을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 전략을 세우셔서 계획을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점수대별로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항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형 학습을 통해서 실수를 좀 막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및 기본 유형을 좀 반복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중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은 개념 정리 노트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마지막까지 좀 꼼꼼히 챙기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까지 우리 학생들 수능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수시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 학생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수시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이 공신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공신들이 전하는 수시 합격 노하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